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2019년 12월 말 정도였던가요? 그때가 그러니까 작년 2019년이죠. 그때 12월 말쯤에 코로나19가 그때 발생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20년 12월 초 중순, 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접하고 계신 그 실제 상황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들이 사실상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 내의 방문자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종사자 선생님들의 동선까지도 다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울감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신체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위축되는 그런 어르신들의 생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수급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계속 좀 각광받고 있는 게 홈트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게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수준 높게 인원을 그룹화해서 적은 인원으로, 네, 그런 인원으로 수준 높게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비용을 좀 더 많이 소요를 해줘야 한다. 넣어줘야 한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강사 1대, 어르신 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죠. 왜냐하면, 비용도 줄이고, 또,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 자체가. 강사 1대 다수가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강의법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수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1대 강사 한 명 대 여러 명의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고 또 강사 한 명을 통해서 또 강사 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뭐 두 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월 16회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에 가산도 붙는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기관에서는 강사부를 초빙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째,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압박을 받습니다. 네, 대표자분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비용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을 잘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거 이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리고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그 담당자 분의
사실 그 업무 역량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역량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장기요양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뭡니까? 네, 역할은 사실 수급자 어르신들께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페이퍼 작업들 때문에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 때문이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어르신들께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고 싶어도 페이퍼 작업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그냥 좀 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느끼는 그 말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좀 이 장기요양 보험 제도 자체가 한심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부터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준비하고 적극성을 띄어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네이버 밴드에서 이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공유하는 그런 밴드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밴드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시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좀 깨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돼요. 인식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할까를 고민을 해서 뭐 재원이면 재원, 그런 걸 확보를 해줘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의 수준은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가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뭐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좀 현장의 내용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어떤 뭐 기관의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또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고 케어스토리 운영 지원을 받고 계신 저희 장기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9988 건강100세 프로그램 계획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2021년 1월 버전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고 2월, 3월, 4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기관 사정에 맞게 바꿔서 제공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시점부터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올 다양한 감염병들을 생각하셔서 기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가는 그런 역량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부터 한번 보면 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매일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다가 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케어스토리 업무 시스템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작성하는 버튼이 생성되면 거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호응도, 프로그램의 적절성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프로그램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가그룹은 이제 완전 중증 어르신, 손과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인지기능 검사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신 어르신. 제가 여기다가 굳이 의사소통이라고 넣어놓은 이유는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면은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표가 나오죠. 프로그램 일정에서 저는 일주일을 조금 그 테마를 뒀어요. 테마를 둬서 여유로운 일요일. 일단 주일에는 쉽니다. 시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두뇌 활동 월요일. 월요일이 일단 가장 그 뭔가 그 지능과 관련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지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하기에 좋은 때죠. 그리고 신체 활동 화요일. 화요일 정도면은 뭔가 그 신체 리듬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뭔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니까 신체 활동하기에는 좋은 그런 요일이 바로 화요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행사가 대부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도 수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는 수요일로 고정하고 그리고 만들기는 목요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정도 때에는 뭔가 이제 주의 후반부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뭐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만들기를 목요일 정도 때 하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반응도 좀 좋은 그런 주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은 당연히 문화생활이다. 왜냐하면 그런 KBS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에 이제 문화생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금요일은 문화생활로 했고 토요일은 나만의 토요일이라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일요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토요일 날 쉬시면서 그리고 면회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르신도 좋아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만든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좋아하면서 어르신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르신께 포커스를 맞춰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1월 첫째 주에는 1월 1일이 금요일 날 있죠.